판매로만 저희 브랜드가 또 생각을 하고 그 방향으로 간다면 제가 하는 일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너무 크죠. 제가 재미가 없어서 제가 더 지칠 것 같고요. 먹고 살기 힘든데 낭만 얘기해서 뭐하냐 뭐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포기하거나 없어진다면 굉장히 슬플 것 같습니다. 너무 슬프죠. 네.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제 챕터로 시즌을 구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네네. 저는 타 브랜드랑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으셨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의 어떤 시장 자체가 이제는 시즌으로서 뭔가 구분 지어지는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제품을 판매하는 어떤 기간에 있어서의 어떤 그 딱 정확한 시기에 발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챕터를 좀 활용해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거를 미리 제작하고 또 한편으로 미리 또 공개를 해서 좀 그 폭을 넓혀드리고 싶은 생각도 한편으로는 있었어요. 저도 이제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좀 생각을 했었던 게 이게 패션이라는 게 사실 국내만 보더라도 너무 빠르게 돌아가잖아요. 이 네. 트렌드라는 게. 좀 그런 부분들이 챕터라는 거에 의해서 이제 관계가 없어지다 보니까 네. 그냥 내가 필요에 의해서 제품에 오롯이 좀 집중할 수 있겠더라고요. 시즌에 의해서 집중한다기보다는 물론 이제 챕터마다 이제 주제들이 또 있잖아요. 네. 그런 주제들도 사실 너무 재밌어요. 네.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네. 그런 주제들은 보통 좀 어떻게 좀 선정을 하게 되세요? 이게 참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새로운 어떤 뭐 라벨 디자인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가정했을 때 기존에 알고 있었던 내용들, 새롭게 좀 받아들였던 자료들, 사실 그런 것들이 어떤 시작점이 되거든요. 처음 챕터를 이루는 그 디자인 제품에 의해서 사실 챕터가 확 열릴 때도 있고 그 안에 라벨 디자인을 할 때 열릴 때도 있고 뭐 집에서 영화를 보다가 아니면 음악을 듣다가 그러다가 이거를 왜 생각을 안 하고 있었지? 다시 복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다음 챕터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어떤 판단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본격적으로 그 챕터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어쨌든 이번 이제 챕터죠. 네. 이제 보이후드라는 챕터가 시작됐는데 네. 그 챕터에 대한 어떤 소개도 한번 해주시면은 구독자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영화를 보다가 길버트 그레이프를 다시 봤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좋아하는 영화예요. 디카프리오가 나와서 그런 건 아니죠? 디카프리오가 나와서가 그렇기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런 마스크를 처음 봐서 약간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충격적인 비주얼이잖아요. 저는 만화책에 나오는 네. 어떤 주인공 같았거든요. 뭐 거기 디카프리오뿐만이 아니라 조니 뎁의 그쵸. 어린 시절도 나오고 줄리엔 루이스의 또 90년대 젊었을 때 모습이 모습. 나오고 또 한 미국 가정의 또 모습이 나오고 그쵸. 그런 것들이 그냥 느낌이 왔어요. 이걸 좀 얘기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스트라이프 티셔츠도 나오고 이번에 뭐 이름도 조니 셔츠라고 짓고 또 그가 입을 법한 느낌으로 소재와 또 느낌도 고르고 대신 최근에 어떤 트렌디적인 오버사이즈적인 분위기도 또 가미도 해보고 그래서 다양하게 그런 쪽으로 구성을 해서 지금 처음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구나. 뭐 길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조니 뎁도 굉장히 조금 그냥 마스크가 다르잖아요. 네. 그냥 저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네. 또 그때 이제 입고 나왔던 재킷이 또 저도 인상적이었었어가지고 저 재킷 하나만 입어도 저렇게 이렇게 멋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근데 네, 맞아요. 젊은 시절부터 좀 빈티지하게 뭐 맞아요. 그런지하게 그렇게 룩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타고났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 두 배우는 실제 생활에서도 굉장히 미국스러운 캐주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캐주얼이라고 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덱 자켓, 와플 셔츠, 이런 게 아메리칸 캐주얼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도 맞지만 더 넓게 보면
그들이 진짜 지금 그게 뭐 나이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음. 푸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음. 뭐 카라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 영화에서 보면 그런 모습들이 실제의 모습과 별반 차이는 없다고 없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로 우리가 얘기하는 미국 문화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캐주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인트로 시작할 때 나오는 타이틀 제목이라든지, 그다음 타이틀이 오히려 또 시작되기 전에 배급사의 로고라든지, 그때 이어지는 음악적 분위기라든지, 저는 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음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가지고 계신 데코트 같은 경우 밴드 카멜의 스테이셔너리 트래블러 그 앨범을 들으면서 그 코트가 저는 생각이 났거든요. 그냥 이 추운데 카라 이렇게. 예, 카라 이렇게 딱 하고 또 앨범 자켓도 맞아요. 그 여성이 이렇게 코트를 입고 딱 정말 조그맣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굉장히 좀 서늘한 분위기, 때론 냉소적일 수 있는 그 느낌이 코트라는 아이템이랑 굉장히 좀 잘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코트를 입고 그걸 귀에 꽂고 겨울에 걷는 거죠. 그런 이미지죠. 약간. 그래서 때로는 곡 하나로 좀 옷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걸 근데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쵸. 이런 어떤 크리에이티브의 어떤 이런 연속을 가지는 이런 행위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탄탄하게 바탕을 이루어야 또 제가 또 많은 분석을 하고 많은 또 노력을 해야 제품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옷을 소비하거나 뭐 이렇게 스타일링을 소비할 때 조금 그냥 그 제품으로만 좀 소비가 되는 것 같아서 그 이후에 뭐 그 이면에 어떤 숨은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네. 재밌는 게 많다 보니 좀 그런 가치를 알아주시고 소비하시게 되면은 좀 더 이 씬이 더 커지고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앞으로는 그런 시장이 왔으면 좋겠거든요. 평소에 굉장히 영화를 좋아하시나 봐요. 네, 영화 음악은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요. 물론 뭐 저보다 더 요즘에는 너무나도 매니아 분들이 많으셔서 특정 영화라든지 특정 음악의 뭐 뮤지션 아니면 곡들을 얘기하기가 굉장히 좀 부끄러울 때가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도 제 브랜드를 전개할 때의 어떤 그런 밑바탕이 영화 음악들이 많아서 문화적인 사실 전반적인 게 많아요. 특정 어떤 포토그래퍼의 사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포토그래퍼를 이제 좀 캐내기 시작하죠. 영화랑 음악은 많이 좋아합니다. 특히 이제 영화 쪽은 어릴 적부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좀 영화 광이셨어요. 오, 네. 그렇구나.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도 영화를 좋아하셨고, 네. 대학 때 특히 영화 많이 봤던 것 같고요. 또 영화 수업도 들었었고,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좀 분석도 해보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의 어떤 듀테로의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네. 그리고 하루에 한 편 정도는 보는 것 같아요. 지금도요? 네. 진짜 장난 아니다. 정말 쉽지 않은데. 네. 그리고 예전 영화를 좋아해요. 새로운 영화들을 다시 본다기보다 찾아서 본다기보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예전에 제가 90년대 황금기였던 영화들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실제로 듀테로를 보다 보면은 그 90년대에 굉장히 조금 꽂혀 계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때 무슨 일 있으셨나요? 90년대? 아무래도 제가 90년도 때가 한창 이제 사춘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어떤 의류나 이렇게 문화 전반적으로 굉장히 다양했던 것 같아요. 빌보드 음악만 보더라도 락 음악이 그쵸. 1위를 했다가 그 다음에 힙합 음악이 1위를 했다가 그 다음 또 팝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재즈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그때가 가장 문화적으로 다양하지 않았나. 그리고 선택의 폭이 소비자들이 가장 많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듀테로를 봤었을 때 그런 것들이 듀테로의 네이밍에서 느껴지듯이 재해석을 해서
또 실장님의 색깔로 이렇게 브랜드가 전개되는 것들 보다 보니까 굉장히 좀 가치가 있다라고 느꼈어요. 브랜드 자체가.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좀 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조금 매니악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이게 사업적으로 보자면 브랜드는 좀 더 커져서 이윤이 돼야 되고 확장을 해야 되는 게 분명히 맞지만 항상 되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문화적인 바탕을 깔고 그것들을 얘기하면서 제품으로 승화되고 그런 것들을 저희의 소비자들과 어떤 교집합을 만드는 게 더 좋은 거라고 저는 아직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제 나름대로 어떤 사업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은 또 따로 한편에서 생각을 아예 안 한다고 그러면 거짓말일 것 같고요. 하지만 그 큰 틀을 잃어버리면서 이게 판매로만 저희 브랜드가 또 생각을 하고 그 방향으로 간다면 제가 하는 일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너무 크죠, 사실. 제가 재미가 없어서 제가 더 지칠 것 같고요. 네. 아까 뭐 잠깐 낭만 얘기하셨는데 먹고 살기 힘든데 낭만 얘기해서 뭐 하냐 뭐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의류나 패션 쪽에서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제품 디자인 이런 영역에서 사실 포기하거나 없어진다면 굉장히 슬플 것 같습니다. 너무 슬프죠. 네. 어쨌든 너무 빠르게 소비되고 있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사실 사유할 수 있는 시간도 너무 부족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내가 뭐 옛날 영화를 찾아서 본다거나 영화를 볼 수 있는 시간조차도 사실 내기가 쉽지 않다 보니 결국 이런 것들이 퇴색되어서 없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럴 때일수록 더 찾아서 이걸 보고 왜 그 시절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거를 공감했었는지나 이런 것들을 애써 찾아봐야지 또 찾아봐지는 거다 보니까 너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 시기가 있었기 보통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쪼라는 얘기를 많이 비유해서 쓰시더라고요. 뭐 쪼라는 게 이제 보통 이제 고집이나 내가 어디까지는 이거는 꼭 해야 된다라는 그 가이드라인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듀테로가 제품을 만들 때 이제 완결성을 굉장히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용납이 안 된다라는 거 혹시 있으세요?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글쎄요. 지금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사실은 거의 이 정도 간지는 나와야 된다. 이 정도 느낌은 느껴져야 된다라는 것에 많이 집착하다 보니까 그 간지라는 얘기가 되게 저는 재밌는데 어쨌든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했던 부분은 그 되게 미세하고 잘 안 보이는 디테일인데도 어쨌든 완성도가 높아졌었을 때 실제로 보여지는 부분에서도 차이가 굉장히 크죠. 상당히 크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게 전문적인 저희 이제 관여자들 이쪽에 이제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잘 보일 것이고 그 다음에 제품을 구매하시는 구매자분들은 아마 세세하게는 모르실 거예요. 뭐 봉제가 뭐 1인치에 몇 담이어야 되고 뭐 실은 뭘 썼으며 통소를 했는지 쌈소를 했는지 뭐 체인 스티치를 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지만 결국에는 그런 소재, 디테일, 그 다음에 뭐 기획부터겠죠.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이렇게 흐름으로 딱 떨어지는 그 귀결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관여자든 아니든 저는 느껴진다고 봅니다. 모든 것들이 기획부터 패턴부터 제작 방식의 수많은 방식들이 봉제하시는 분 이게 합이 맞아야 결국에는 고객들도 자세히는 모르시지만 아 이거 뭔가 기름지다 이게 저는 느껴진다라고 보거든요. 네. 기름지다라는 표현이 너무 재밌는데 이게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아이템마다 다를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두꺼운 소재로 좀 투박한 봉제로 잘 또 꺾어서 넘어가야 되며 뭐 또 얇은 소재의 옷, 뭐 셔츠 같은 경우는 또 좋은 실을 써서 또 촘촘한 봉제로 쫙 흐르게 나와야 또 그 완성도가 나오는 거고 아까 이제 간지 말씀드렸던 게 그런 아이템별로 제품의 특징별로 맞는 봉제, 소재
또 그거에 맞는 또 앞서의 기획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번 시즌에 좀 철학을 가장 잘 담아낸 제품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번 챕터 네. 훌리건 자켓이 일단 제품의 스토리가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음악에 대한 얘기고요. 또 영국이라는 한 나라에 대한 얘기고. 그쵸. 거기서의 또 어떤 스포츠 문화, 그다음 밴드 오아시스의 그 두 형제 리암 갤러그와 노엘 갤러거가 입었을 법한 그런 분위기를 어떻게든 내려고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보고 또 우리가 대입해야 될 것과 또 빼야 될 것, 좀 반드시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좀 가지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사실 뭐 훌리건 같은 부분 역시도 이제 온큐레이션에 해당 콘텐츠가 있다 보니까 한번 나중에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사실 듀테로라는 브랜드가 이제 암피스트라는 브랜드와 함께 이제 네. 협업해서 네. 수앤유 제품들이 조금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좀 실장님이 해보고 싶은 협업이 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문득 들기도 했었어요. 네. 제가 협업을 하는 브랜드들은 이 리스펙트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하는 거거든요. 네. 제가 못하는 것들을 또 상대 브랜드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국내 브랜드들하고는 항상 해보고 싶은 생각들이 몇몇 브랜드랑 있습니다. 특정 브랜드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최근에는 헤리티지 브로스?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음, 굉장히 리스펙트하고, 음, 네. 이제 저랑 조금 다른 거죠. 저는 이제 실력을 감추기 위해 이제 말이 좀 많아지는 스타일인데, 그분은 옷으로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해요. 그러니까 협업 이런 걸 다 떠나서, 사실 알프레드 같은 경우도 저도 머플러를 너무 잘 쓰고 있어서 네, 근데 너무 멋있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꿋꿋이 또 묵묵히 자기 씬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네. 저는 좀 진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 업계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미 다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브랜드다 맞습니다. 보니까 네, 네. 이런저런 이야기 좀 나눠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흘렀는데 또 한편으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듀테로라는 브랜드가 이제 몇 년 정도 되셨죠? 지금 이제 한 5년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벌써 5년이나 됐군요. 오랜만에 이제 공홈을 좀 들어갔는데 웹사이트를 좀 들어갔는데 뮤지엄 피스라는 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네. 네, 잠깐 한번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뮤지엄 피스 브랜드는 이제 듀테로는 조금 더 굳이 얘기하자면 좀 대중 친화적이고요. 뮤지엄 피스 브랜드라는 거는 더 매니악한 느낌을 좀 더 주려고 말 자체에서 세상에 어떤 하나밖에 없는 피스, 박물관에 걸어도 될 만한 사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제가 또 빈티지를 역시 또 좋아하는 편이라 그런 좀 하나밖에 없는 느낌을 가진 그런 제품들이 좀 탄생했으면 바람에서 네. 브랜드를 듀테로만 전개하다 보니까 너무 한계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가격적인 측면이라든지. 제가 해보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듀테로를 런칭했는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 판매나 이런 걸 또 저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약간 하다 보니까 그럼 조금 더 확장을 하나 정도는 저희가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볼 수 있는 좀 라인업으로 자유롭게 좀 해보자.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뮤지엄 피스라는 것 역시도 굉장히 좀 이제 후대 아카이브가 될 정도로 조금 가치 있는 제품을 위한 발걸음이라고 좀 느껴지는데 저희가 이제 온큐레이션에서 브랜드 토크를 준비하면서 꼭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브랜드의 단기적인 목표나 어떤 장기적인 목표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곤 해요. 그래서 혹시 조금 고민하셨던 단기적인 목표나 아니면은 몇 년 이내에 좀 이런 것들 좀 해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사실 단단한 브랜드로 좀 자리 잡고 싶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계속 제품 개발 25년에 보여드릴 것들에 대한 구상 사실 단기적으로는 그거를 좀 잘 마무리하는 게 하나의 목표일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더 쌓여서 좀 브랜드가 정말 브랜드답다라고 단단하게 좀 여겨졌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그거는 트러스트나 믿음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물론 뭐 이게 어떤 제품을 내놔도 아무래도 저희가 오늘 듀테로에 대한 브랜드 이야기나 또 어떤 제품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나눠봤는데 항상 그런 부분들이 어렵더라고요. 이게 네. 우리만 이렇게 실컷 이야기를 나눴는데 좀 같이 이 감정들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네. 저희가 오늘 이제 말씀해주신 뭐 보이우드 제품, 보이우드 챕터에 관한 제품들 몇 개를 조금 이제 소개해 주시면은 네.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조금 이 제품을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필드 테스터의 개념으로 좀 체험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전달드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이 부분 좀 괜찮으실까요? 네네 너무 좋습니다. 고객분들이 사실 이 방송을 보시면서 네. 정말로 이제 제품을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저희 브랜드를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네네. 그렇겠지만 그냥 온전히 좀 느껴지셨으면 하는 거는 사실은 착용밖에 없어요. 결론은. 그래서 이번 기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 같아요. 네. 네. 실장님 본격적으로 조금 네. 소개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일단 첫 번째 제품으로 이 조니 셔츠인데요. 조니 뎁에 대한 과거 자료들과 그런 것들을 보고 셔츠를 자주 착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좀 인스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적절한 오버사이즈 형태와 착용을 안 한 정도의 느낌으로까지 느껴지도록 좀 소재도 굉장히 가벼운 이 시어서커 스트라이프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재, 이제 봉제는 거의 맞춤 셔츠에 가까운 봉제를 해서 퀄리티를 최대한 높여보자 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신경 쓰신 부분들이 저는 좀 곳곳에서 지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이런 네. 거색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고 네. 셔츠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카라예요. 사실 이 뾰족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완만해서도 안 되는 또 그런 이미지를 이 셔츠는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사이즈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넉넉해요. 근데 그 넉넉하다는 게 큰 옷을 입은 느낌이 아닌 딱 적절한 오버사이즈 패턴의 느낌이고 일반적인 봉제 방식이 아닌 쌈솔 봉제라고 다 말아서 안에 오버로크가 안 보이게 네. 전부 다 말아서 봉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밑단에서 라운딩. 사실 이 굴림 같은 경우도 이제 셔츠 공장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저 잘못 말아 박으면은 저거 이제 쭈글쭈글해지거나 네. 실루엣이 좀 안 이쁘게 나오잖아요. 네, 아무래도 또 워싱을 하면 그게 잘 만들어졌는지 잘못 만들어졌는지 좀 티가 나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희는 셔츠 공장이 저희 브랜드랑 이전 뭐 브랜드랑 다 제가 이제 합쳐졌을 때 굉장히 10년 넘게 했던 공장이기 때문에 셔츠에 있어서는 거의 국내에서는 탑 수준인 데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결과가 좀 이런 디테일이 중요한 부분에서 잘 나온 것 같아요. 컬러는 그럼 몇 가지 정도? 지금 브라운 컬러랑 블랙 컬러 네. 두 가지 지금 제작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보이우드 이제 챕터에서 소개가 된 제품인 네, 거죠? 이번에 새롭게 좀 미리 좀 공개를 한 그런 제품입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제품 한번 만나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실장님 이 두 번째 제품도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듀테로가 아무래도 이런 편직물, 그러니까 니팅 원단에 아무래도 좀 강력한 게 있어서 빈티지한 컬러, 그 다음에 이런 칸에 대한 조합, 그 다음에 이런 매칭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고, 그 소재는 20수, 네, 코마사로 또 부드럽게 재직을 해서 이 역시도 보이우드 챕터에 걸맞게 뭐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이런 스트라이프 어떤 느낌을 좀 적극 반영해서 네. 길버트 그레이프의 네, 아까 말씀드렸던 네. 디카프리오가 착용하고 나왔던 당시의 빈티지 제품 같은 네. 그렇게 제작을 했고 넉넉한 실루엣이 또 장점이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크거나 또 너무 작지도 않은 그런 느낌의 패턴으로 만들어졌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티셔츠는 일단 목 깊이가 굉장히 낮아서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것도 동일한 패턴인데 네네. 살짝 딸려 올라갑니다. 앞으로 늘어나면 네. 티셔츠는 좀 입기가 곤란해지는 상황이 많은데 그렇죠. 쭈글쭈글해지니까.
일단 쇄골이 보이기 시작하면 목이 늘어났다라는 판단이 가장 먼저 쓴다고 저는 보거든요. 립 부분에 네. 요 시접, 그러니까 연결 부위인데 요쪽을 정확하게 시접을 접어서 그 다음에 패턴상 삼각형으로 이렇게 제대로 곡선을 그리기 위해 네. 패턴을 다 깎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소매 부분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런 것도 다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그 각을 줘서 시접이 맞닿았을 때 네. 요런 호리병 모양이 제대로 되게 어, 그래서 패턴을 다 손을 봅니다. 네. 네, 이런 부분이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시간이 지날수록 또 저희 이 코마사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페이딩이 되니까 좀 거칠다기보다는 부드러운 면에서 오래된 세탁으로 인해서 좀 더 내 몸에 맞고 내가 자주 이 부분으로 인해서 좀 손에 자주 집히는 그런 캐주얼한 티셔츠가 됐으면 좋겠어서 그런 일환으로 좀 두루두루 활용하기 좋은 스트라이프 티셔츠다 보니까 이게 또 특히나 SS 시즌에 재킷이랑 같이 스타일링 할 때 네. 좀 간혹 이런 스트라이프 티셔츠면은 좀 스타일링이 용이하겠네라는 부분도 있는데 막상 또 찾으려고 하면은 네. 뭔가 뭐 프린팅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 있다거나 뭐 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 사실 담백한 제품 찾기가 또 쉽지는 않거든요. 네, 네. 요건 혹시 컬러가 몇 개 정도 나왔을까요? 요것도 약간 라이트한 브라운하고 네. 요런 네이비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두 컬러 음, 나와 있습니다. 요 제품 역시도 네, 또 한번 경험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마지막 제품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실장님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보이우드 챕터와 이전 챕터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좀 범용적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파카를 좀 올해 초부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손에 잘 집히고 또 입기에도 좀 부담 없이 좀 접할 수 있는 가격 역시도 네. 좀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는 파카를 만들고자 했는데 그럼 저도 처음에 좀 시작을 가볍게 생각하긴 했는데 이게 네. 하면서부터 가볍지가 않은 상황이 돼가지고 뭐 소매 곡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옆에 이런 분위기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고전적으로 나는 아웃도어 냄새는 조금 더 배제하고 싶었기 때문에 네. 이 파카가 좀 애증의 결과물이 좀 되긴 했어요.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간 파카라 최초에는 후드도 없었고요. 아, 그렇구나. 네, 후드 없이 그냥 하이넥 스타일의 파카였는데 나중에 이제 샘플이 진행되면서 후드를 넣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탄탄한 좀 나일론 소재로 진행을 해야 그러면서 좀 가벼워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러면서 신슐레이트 타입도 J 타입을 썼거든요. 이제 신슐레이트 3M사에서 제공하는 네. 이런 충전재의 경우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 중에 이제 J 타입은 의류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방풍, 그다음에 이제 수분에 굉장히 강한 많이 또 발전돼 있게 제작이 돼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했고요. 그렇구나. 네, 뭐 레이어드도 충분히 안에 좀 가능한 정도의 사이즈감이고 ECWCS라고 해서 이제 미군에서 보통 이제 쓰는 이제 파카들이 있잖아요. 뭐 프리마로프트로 만들어진 형태인데 이제 휘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디자인을 생각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심플해 보이지만 그 안에 각고의 노력이 좀 들어갔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네요. 뭐 아무래도 뭐 이렇게 뭐 봉제 안쪽 네. 사실 이거 당기면 벌어질 수도 있는 부분은 다 안쪽에서는 또 시접 정리를 제대로 하면서 또 땀수도 좁혀가면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사실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다음에 이런 후드 부분도 실제로는 첫 번째 샘플 같은 경우는 턱에 이렇게 좀 받치는 느낌이었는데 네. 이런 것도 패턴을 입체적으로 조금 벌려주면서 조금 더 나오게. 네, 아무래도 마스크도 겨울엔 많이 쓰고 그렇죠. 때로는 이제 안에 이너웨어가 또 두꺼운 게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수정을 많이 가미한. 그렇구나. 컬러는 몇 가지 정도가 나왔을까요? 지금 약간 세이지 그린 같은 연한 라이트한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스모키 브라운이라고 저도 색깔이 굉장히 실제로 보니까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더 매력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많이 다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아까 좀 전에 이제 안감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외부 활동에 있어서 뭐 가벼운
산행 정도까지는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J타입이 어떻게 보면 가장 탁월했던 선택 아닌가. 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격을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옷에서 사실 제일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네.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라벨들. 네, 라벨도 저는 좀 가까이 가야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좀 인상적이어서 네, 이게 이게- 어떤 의미가 좀 있는 건가요? 네, 이번 챕터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네, 예전에 이제 90년도에 제작됐던 네. KBS랑 NHK에서 합작으로 만들었던 생명 그 영원한 신비라는 다큐멘터리인데 굉장히 재밌어요. 저 어렸을 때도 굉장히 좀 유명했던 다큐멘터리고 네. 거기서 그 아노말로카리스라고 이 생물을 복원하는 과정이 나와요.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공룡시대 이전입니다. 네, 또 그런 것들의 화석을 실제로 제가 좀 적용을 해봤어요. 근데 이 화석이 이 전체가 아니라 그 생물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그 탐험가들이나 그걸 연구하시는 분 하나하나 그것들을 창조해서 복원하는 과정이 네. 너무 저는 다시 봤을 때도 네. 즐거웠거든요. 사실 이 라벨 디자인을 시작으로 네. 이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닌. 네. 결국에는 이런 조그만 거 하나가 제품까지. 그런 스토리들을 또 알고 또 제품을 바라보다 보니까 또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총 3가지의 제품들을 좀 만나봤는데요. 뭐 제품명을 써주시고 뭐 사이즈와 좀 제품에 대한 감상이나 오늘 뭐 이제 방송을 보시고 궁금했던 점들이 있으시면은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해당 제품들 필드 테스터로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실장님 좀 어떠셨나요? 일단 대표님이 처음에 이제 인터뷰 제의를 주셨을 때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온큐레이션을 좀 보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상황에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네, 저로서는 뭐 굉장히 부족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불러주셔서 굉장히 좀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제가 이런 인터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좀 저 자신과 저희 브랜드에 대해 다시 한번 복귀해보는 시간이 되었어서 그 점에서도 저는 굉장히 좀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또 해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아유. 그래서 저희는 다음에 또 흥미로운 브랜드와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